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요즘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떠오르는 화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가장 큰 화두죠. 어떻게 보면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미국 시장 보시면은 주가가 오를까? 오를까 하다가 잘 못 오르거든요. 그럼 얘들이 뭘 보고 있냐 요즘에 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나 전 세계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이게 미국채 10년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인데 이게 오를까봐 바들바들 떨고 있거든? 야 그러면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 차트가 오르는 차트가 아니잖아. 금리라는 거는 1980년부터 무려 40년간 내려왔단 말이야. 40년간. 근데 뭘 오른다고 잘 보면은 뭐 때문에 떨고 있냐면 저기 지금 파란 거 보이죠? 저 파란 거. 저 파란 게 이거 조금 올랐거든요, 이만큼. 이게 이렇게 오르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이게 우리 경험에 이 정도였다가 또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느낌이 약간 여기서 이러니까 혹시 오를까봐. 그래도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2%거든요. 2%가 여기에요. 그럼 사실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 빠졌는데 빠진 게 얼만데 요거 오를까봐. 근데 저 정도도 안 된다는 거지. 요즘에는 그 웬만한 강력한 진통제 아니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저 정도 오르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르다가도 이 금리 차트하고 같이 놓고 오면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슬그머니 밀립니다. 슬그머니. 이게 원래는 반대인데 슬그머니 내려요. 그래서 방향을 같이 하는 희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면은 올해만 보면 저거 워낙 긴 차트로 봐서 그렇고 올해만 보면은 미국 금리가 꽤 오르긴 했어요. 코로나 가장 바닥일 때는 0.6% 10년짜리입니다. 0.6%였는 게 1.34 그러니까 한 0.7% 정도 올랐죠. 0.6에서 0.7% 정도 올랐는데 뭐 우리로 치면은 주담대 금리가 2% 하는 게 요즘 한 3%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는 0.7% 올랐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금리는 한 1% 정도가 올랐다 이건데 저걸 금리 차트로 봐서 그렇고 가격 차트로 보면 이게 미국채 금리 가격입니다. 아래로 가면은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느낌이 쎄하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느낌이 좀 뭔가 불안불안하잖아. 뭔가 여기가 좀 많아 보이고 야 왠지 좀 많은 포텐셜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뒤집어 놨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요즘에 또 트레이딩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QE 시대, 양적 완화 시대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을 경우에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돈을 주고 채권을 사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은 주식이 상승했어요. 예전에 얘기해드렸죠. 경제 지표가 안 좋을 거면 돈을 어차피 더 많이 풀잖아. 중앙은행이 야 경기가 안 좋아 돈을 더 많이 풀어서 주식이 오른다. 그걸 옛날에 bad is good, good is good 이런 표현 드렸죠. 경기 지표가 안 좋아도 오르고 경기 지표가 좋으면 좋다고 오르고 안 좋으면 돈 푼다고 오르고 그래서 무조건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게 양적 완화 시대 어떻게 보면 국민 룰이었는데 요즘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다. 실제로 좀 안 좋거든요. 당연히 아직 안 좋죠. 코로나니까. 좀 안 좋으면은 좋아 돈을 풀 거니까 주식이 올라라고 얘기했다가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데 돈을 자꾸 뿌리잖아. 돈을 자꾸 뿌리니까 인플레 금리 하면서 오르다가 움찔?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냥 뭐 은행으로 돈 풀고 자산으로 사니까 이게 순환이라 그랬는데 요즘엔 돈을 시장이나 가게에 직접 뿌리니까 여기서 혹시 돈만 있어서 인플레이션 오를까봐 움찔움찔 되고 있어요. 금리 상승의 공포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에 질문을 받는 게 뭐 주린이 분들 요즘 많으시니까 이거 다 아는 얘기라서 좀 지루하실 것 같긴 한데 조금 쉬운 얘기지만 금리가 오르면 주식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이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금리가 오르는 게 주식 가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련이 있죠. 금리가 오르는 게 주식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굉장히. 왜냐면 우리가 보는 주식 가격이라는 거는 현재 가격이잖아요. 현재가라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가진 테슬라나 내가 가진 삼성전자가 쌓아 올릴 부를 이렇게 현가화 시키는 거죠. 말이 어렵나? 말이 어렵나? 이걸 한마디로 그 금리로 미래에 한 110 정도 볼 거를 예를 들면 금리가 10%다 그러면은 10%로 1 플러스 R이라 그러면 어렵나? 1.1로 나눠서 현재가화 시킨 게 주식이 현재가죠.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미래의 가치가 애들이 쌓아갈 걸 예상하는 궤적이 있는데 이거를 금리로 할인해서 현재에 갖고 있는 그래야 이 금리가 10%이면 현재가가 100이잖아요. 100이 10% 벌면 110이다. 그러니까 110을 한마디로 10%로 나눠서 이제 100으로 갖고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금리가 분모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현재 가격이 내려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리한 설명.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저렇게 얘기하면은 무리한 설명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금리가 오르면 은행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사고 은행에다 돈을 넣어요. 그럼 유동성이 흡수돼서 그리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1% 2%일 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빌려 주식을 샀는데 대출 금리가 5%가 되면 이거 은행에서 돈 빌려 주식 못 사죠. 물론 사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출 금리가 5%인데 이걸 빌려서 주식을 사는 분들은
자신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주식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5%인데도 빌려서 한다.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하는 게 주식이었나? 경마였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5%를 빌려서 주식을 사면 뭘 남기려고 뭘? 5%를. 이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 주담대 5% 안 되죠? 얼마 되지? 신용대출 5% 되나? 만약에 신용대출을 5%나 4%도 비슷하죠. 4% 5% 이상 되는 거를 빌려서 주식을 사면은 남기려면은 나는 최소한 그거보다 많이 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10%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년에 10%면 대단한 겁니다. 물론 요 정도 하면은 요즘에는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야 이게 어떻게 안전자산이야. 하여튼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주식이 안 좋죠. 당연히 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대출도 어렵고 또 은행 이자가 여러분들 5%라고 생각해봐요. 은행에다가 예금 얼마나 많이 하겠어. 안 합니까? 은행 이자가 5%다. 만약에 야 이러면 전재산 늘 수 있죠. 전재산 야 5%인데 대단하잖아. 안 한다고? 야, 이거 왜 안 해? 5%. 5%면 해야지. 5%면 전재산 넣어야지. 내 전재산 1억이면 500만 원 나와요. 1년에. 해야지. 5%는 이걸 안 해? 아, 이걸 참습니까? 야, 그럼 뭘 하려고? 야, 뭐 하려고?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의 하루 변동성이 5.2%라며? 그쵸. 하루 변동성이 5.2%인데 1년에 5% 받아 어디다 쓰냐는 거죠? 이거는 5.2가 주름이 시장이 있죠. 이 주름이 시장이 있는데 5% 받아서 어디다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주식에 당연히 안 좋아요. 5%에 돈이 가기 때문에 5% 금리는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본 적이 제 2010년에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5년짜리 채권을 파는데 4%인가? 우리나라 국채? 이거에 판 적이 있어요. 정말 4%.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본 개념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면 환율은 만약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요만큼밖에 못 올라갔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한 거예요? 원화가 강한 거예요? 이것도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를 갖고 싶어요? 원화를 갖고 싶어요? 달러가 강해지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아니 미국 예금금리가 5%고 우리나라 예금금리가 3%면 달러 예금 들어야죠.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죠. 당연히. 뭐 이 정도는 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달러가 강세가 오면 또 당연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강해지죠. 한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달러가 안 강해도 그러던데 미국 시장 가서 달러를 가지려고 할 테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냐? 미국처럼 팍팍. 그러면 나라가 망하죠. 우리나라 금리 올리면. 야 지금 우리나라 금리 못 올릴 것 같은데 한 2년 내 글렀다.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야 만약에 그렇게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너와 나의 대출금리 폭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담보대출 얼마 받고 있어요? 전세담보대출 만약에 4억을 받았다. 근데 금리를 뭐 지금 뭐 한 2.5%인데 팍팍팍팍 올려서 이게 5%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 그 담보대출 나가는 비용이 2배가 뛰잖아요. 그럼 매물 나오지. 나 집 대출 받아서 샀는데 금리가 2배 되면은 매물 나오면서 가격이 막 폭락을 할 수 있으니까 금리 잘못 올리다가 망한 예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자 문제는 우리가 반도체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즘에 공급이 부족하대. 왜 공급이 부족하냐? 수요는 생각보다 높은데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했어. 그래서 공급은 뭐 좀 찌질찌질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수요가 많아지면서 반도체 공급이 요즘에 부족하다며. 한마디로 이건 반도체만 얘기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뭐 별로 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격차가 생기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진다 이건데 이걸 어디서 걱정을 하냐 요즘에 애널리스트 형들이.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만약에 코로나가 대충 백신 때문에 끝났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개인 수요가 그동안 못했던 나의 뭐랄까 억눌렸던 욕망을 뭐 여행이 됐건 무슨 뭐 놀이공원이 됐건 영화관이 됐건 클럽이 됐건 명동 거리를 됐건 어디를 됐건 막 간단 말이야. 막 가면은 수요가 팍 늘겠죠. 근데 우리 공급은 현재 망했거든요. 웬만한 가게는 지금 클로스예요. 클로스드. 뭐가 열겠어 지금? 지금 늘릴 수도 없잖아. 이거 언제 오픈될지 알고. 그래서 공급은 찌질찌질하게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 정말 뭐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 걱정 없이 5인 뭐 요즘엔 돌아다니면 파파라치지만 5인 그런 거 걱정 없이 마음대로 뭐 여행하세요. 마음대로 노세요. 그랬을 때 수요가 팍 뛰면은 야 공급은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공급이 줄을 테니까 과연 이런 가격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이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투어 풀매수한다고 저도 형 같은 비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하나투어를 봤어요. 그치 남들보다 좀 빨라야지. 역시 형이야.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 얘기 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투어를 가서 봤어요. 했더니 코로나 오기 전이 여기거든요. 야 근데 왜 하나투어는 여기야?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하나투어가 여기에요. 이게 코로나거든요? 야, 근데 왜 여기야? 아니, 양심이 있으면 근처에는 있어야지, 근처에는. 저도 형 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 저런 애널리스트 형들의 아이디어를 본 다음에 역시 여행 중가고 봤더니 아니 이게 말이 돼? 아직 여행이 오픈을 안 했거든? 그리고 하나투어 뉴스를 보면은 뭐 어렵다 뭐 구조조정이다 뭐 우리 힘들어요 뭐 이러고 있는데 가격은 여기에요. 이게 뭐야? 이게 물론 무적의 단어 선반영이죠. 무적의 단어 선반영인데 반영을 좀 많이 했잖아. 이게 14,000원이면은 코로나 오기 전보다 40%를 올려놨잖아요. 이게 매출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 빠르다. 저게 언제부터 올린 거야? 2020년 11월부터 올렸죠? 백신의 비읍자가 나오자마자 올리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백신의 백도 아니라 비읍자가 나오는 순간에 올리는 거예요. 아직도 한 주사도 안 맞았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아직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 우리나라에 백신 맞은 사람 없죠, 아직. 몰래 맞은 사람 빼고는. 아직 없는데 뭐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없을 텐데 비읍만 나와도 여기로 올렸어. 그럼 백신 맞으면 빠지는 건가 이제? 하여튼 뭐 빠르죠. 워낙 빠른 상황이고 하여튼 저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뭐 애널리스트의 대부이신 김일구 상무님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서비스 소비는 지금 우측이 돼 있지만 서비스가 정말로 일시적으로 만약에 하반기나 뭐 내년일지라도 폭발했을 때 공급 능력이 줄여왔기 때문에 뭐 가격 인상이나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반대로 그런 생각으로 뭐 어떻게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에 이렇잖아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픈데 명동 같은 경우에는 안 가봤지만 갈 수는 없잖아. 안 가봤지만 5층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게 대학교 앞에 가게들은 이거 뭐 방법이 없죠. 대학이 문을 안 여니까 안 가잖아요. 이제 비대면으로 하잖아. 뭐 줌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대학교 앞에 가게 이대 앞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상권 중에 하나인데 80%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닫았죠. 학생들이 있어야 여는 거지. 대학가 상점들이 저렇게 폭망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근데 요즘엔 저걸 또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너무 세니까 요즘에 신문 기사 볼 때 가끔 나오는 단어가 리플레이션입니다. 혹시 리플레이션이 뭔가 왜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하나? 인플레이션 그러면 세 보이잖아요. 세 보이는데 리플레이션은 조금 약하게 저물가는 여기고 인플레이션은 여기라면은 여기 언저리 여기 언저리 조금 뭐 애매하다 뭐 애매하다라는 뜻이죠. 잘 모르겠다. 이거를 넘을 것 같진 않은데 저물가는 아닐 것 같다. 그럼 중간쯤에 있는 거를 이제 좀 리플 아니고요. 코인 리플 아니고 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형들의 의견들을 쭉 보면은 그러면 물가에 뭐 좀 리플레이션 같은 거 왔을 때 강한 소형주 같은 거 중소형주가 좋지 않겠냐. 미국으로 치면 러셀 2000이 뭐 좋지 않겠냐. 아니면은 요즘 맨날 나오는 게 무슨 뭐 버핏 형이 에너지를 샀다 뭐 금융을 샀다 왜 샀겠냐. 저걸 기대하는 게 아니냐. 제 생각엔 조금 샀던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형들이 하나투어를 샀길래 잠깐 그 생각도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진짜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카니발이라고. 이게 전 세계 크루즈 여행 1위였거든요. 혹시 얘도 갔지 않았을까? 안 갔습니다 아직. 아직. 가긴커녕 아직 골로 가 있죠. 아직도 골로 가 있네. 얘네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 뭐랄까 나가는 비용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배를 다 자기 배가 아니잖아요. 빌려왔잖아. 금융사에서 리스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리스비가 엄청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무지막지하게 찍히고 있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구제 금융을 뭐 받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이거 요즘에 좀 올랐어요. 그래도 요즘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은 여기서 무슨 종목을 얘기해 그러면은 형들이 그렇진 않겠죠. 여기는 코미디 약간 방인데 이거를 바이 시그널로 보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종목은 여기서 나오면 대부분 빠져요. 확실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면 대부분 빠져. 왜 그러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식이 가격이 이래요. 그럼 슈카월드 나올까?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뭐 이랬지만 미래가 어쩌다.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종목이 주로 나와요? 이런 종목이 나오는 거야. 원래 이런 종목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 얘기를 해야 좀 웃기지. 야 이게 얘기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세상에 미친놈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또 나왔을 땐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잖아요. 대부분. 물론 더 갈 수 있지. 더 갈 수 있는데 모든 그런 어떤 경제나 모든 종목은 사이클형이죠. 어차피 이렇게 가. 삼성전자도 이렇게 가. 삼성전자도 세상에 이렇게 안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대부분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머 얘들아 저 주식 미쳤나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저 주식 미쳤나봐 얘기를 하는데 꼭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꼭 미쳤나봐 해도 꼭 사셔. 그래서 사서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그런다. 대부분 그런다는 거를 저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저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저런 좀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변동성 높은 거는 너무 거기에 심취하실 필요 없고요. 너무 부득이에 빠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하고